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곽정민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왓칭이라는 책을 들고 나왔어요. 왓칭, 신이 부리는 요술, 지능, 뱃살, 몸, 그리고 물건,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걸 왓칭이라는 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저자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25년간 MBC 보도국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하셨대요. 그리고 김상훈 저자님께서는 기자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누구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좀 편했고 유리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나 자신을 내가 아닌 제3자의 입장, 1인칭도 아니고요. 3인칭에서 바라볼 때 내가 아닌 제3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내가 있다. 그러면 화가 나 있는 내 모습을 3인칭화 시켜서 앞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모습에 화가 난 얼굴, 울긋불긋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화난 모습에 씩씩거리는 있는 나를 1인칭 내가 아닌 제3자가 극장에 와서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화를 내고 있는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화가 줄어들 수 있고 그 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지식 또한 그렇고 몸 또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였어요. 저는 TV를 볼 때 TV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닌 제3자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TV 브라운관에 있구나, 근데 되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구나. 근데 그걸 누가 주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관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나를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를 느끼는 순간 이거를 왓칭의 입장, 제3자의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이 왓칭이라는 책은 여기 키워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나를 남으로 바라보는 효과 100배로 해보기,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달성이 될 수 있다,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꺼버리기,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의 원리, 상보성 원리로 인생은 갈린다 라고 적혀 있어요. 키워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훈 저자님이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쭉 이렇게 풀어 놓으셨는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예요. 이상훈 저자님께서 이제 느끼시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전 세계에서 과학자들과 물리학자, 양자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사실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보여주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가고, 아, 정말 한번 믿고 해보자. 그래서 내 이미지가 바뀔 수 있다면 한번 해보자. 근데 그거를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어요. 그 결과들이 나와 있고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읽는 내내 어떤 몇 년도 누구 연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됐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어떤 고지에 다다른 신적인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라든지 내가 되고 싶은 상을 무한히 상상해보고 이미지해본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힘을 끄집어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변화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행동에 절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한 번쯤 꼭 접해봤으면 좋겠는 책, 저는 이 책을 한 두고두고 몇 번은 더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떠오른 생각은 뭐냐면, 모든 성공한 책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상하라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상상하라. 항상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골이 있어요. 그 골을 상상을 하고 이미지를 하고 구체화시키면 항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나라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라도 더 손이 가게 되고, 왜 우는 아이 떡 하나라도 더 준다, 손길 한 번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난 이게 되고 싶어, 난 이게 되고 싶어,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가 점점 다가가진다라는 거고요. 절제 기술이라는 책들도 있는데 그 절제 성공학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절제해라. 절제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해라.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해라.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마라. 절제할 줄 아는 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부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절제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화 시키면서 그거를 절제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절제 성공학도 꼭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를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걸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절제를 하고 어떻게 관찰자 입장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정말 객관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 이거를 하룻밤 동안 진짜 너무 신기해서 이걸 읽으시면은 빠른 분들은 한 2-3시간 조금 그래도 적용해보고 내 상황은 어떤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보더라도 반나절이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밑줄 끄고 저 같은 경우는 막 이게 어떤 경우일까? 나라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하루가 채 안 걸리는 책이었거든요. 차례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신이 부리는 요술이에요. 와칭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2부에서는 나를 바꿔놓을 수 있는 요술 7가지.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 나를 남으로 바라보는 효과, 과정을 바라보면 쉽게 바뀌어진다. 지능을 껑충 높이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꺼버리려면,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설득의 원리, 상보성 원리로 인생이 갈린다. 제가 지금 순간 딱 드는 생각이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면서 노트에 막 필기를 하면서 잠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순간 내가 이 목차를 읽어줬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 것 같아요. 이 목차를 꼭 알려줘야지. 그래서 나는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몸을 만들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아이들에게 지능을 높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아이들의 사회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알려줘야지. 그리고 위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거나 내가 두렵거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면 절제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나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는데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줄이겠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목차를 꼭 알려줘야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촬영하는 동안에 이거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 꿈에서 꿨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도 밤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지 더 많이 전달이 되고 좋아질까를 고민했던 결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부에서는 나 이상의 나를 바라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1장에서 와칭, 신이 부리는 요술. 와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처음 부분에는 마음을 바꿔놓는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을 바꿔놓는다, 마음을 바꿔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아이 순식간에 뚝 그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에 눈 뜨는 순간 당신은 그 누구의 마음도 쉽게 바꿔놓을 수 있다. 엄마가 그거 안 된다고 했지? 엄마들은 대개 이렇게 을러댄다. 그러면서 함께 감정의 불길에 뛰어든다. 언젠가 마트에 갔을 때도 그랬다. 장난감 코너 앞에서 한 남자애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얼굴이 빨개지도록 악을 쓰면서 울어대고 있다. 요게 정말 엄마는 쩔쩔매던 엄마는 아이의 볼기짝을 때렸다. 아이는 뚝 그치기는커녕 자지러질 듯한 울음으로 응수를 했다. 엄마도 뿔이 날 때도 뿔이 났다. 거세게 팔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내팽개쳤다. 그 엄마는 아이가 품고 있던 불만 덩어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있었다. 억누르려고 드니 고무공처럼 자꾸만 튀어올랐다. 심리학에서는 말하는 아이러니 효과이다.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내가 자신의 불만을 끄집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아이의 울음은 뚝 그쳤대요. 너 저 장난감 갖고 싶지? 아저씨도 엄청나게 갖고 싶단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그런데 저게 얼마인지 알아? 아이는 글쎄요. 굉장히 비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저걸 갚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사는 거야. 둘째, 누가 선물로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너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니? 방법은 너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거야. 아이가 잠시 생각이 잠겼다. 나중에 돈 벌어서 살 거예요. 자존심이 무척 강한 아이였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언제 난리를 떨었냐는 듯이 껑충껑충 뛰면서 사라졌다. 아이는 왜 울음을 뚝 그쳤을까? 낯선 내가 무서웠거나 내 설득력에 감동을 해서였을까? 나는 그저 자신의 불만에 함몰돼 있던 아이가 그 불만을 끄집어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 줬을 뿐이다. 그 불만을 바라보는 순간 저절로 물러갔다. 이게 뭘까요? 약간 공감, 아이들의 육아 코칭에서도 많이 나오는 방법인데, 아이가 생떼를 쓰거나 자지러지거나 이럴 때 저도 그 방법을 써요. 저희 아이가 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껌을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껌 씹다가 이제 잘 때 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빼냈는데 그게 잘 안 빠졌나 봐요.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여기 머리카락에 그래서 단발로 싹둑 잘라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껌이 머리카락에 묻어서 도저히 이게 잘라낼 거나 삐거나 감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싹둑 잘랐었는데 그때 엉엉엉 나는 머리 길은 나쁜 젤이 될 건데 왜 잘라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껌을 잘 안 사주게 되는데, 그때 아이가 나에게 껌을 사달라고 조를 때 저는 그 방법을 써요. 민서야, 너 껌 되게 씹고 싶지? 엄마도 껌 되게 사주고 싶어.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막 풍선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너무 멋질 것 같아. 그런데 민서야, 이 껌을 씹다 보니까 너가 머리에 묻어가지고 머리 싹둑 잘랐었는데 어떨까? 엄마가 지금은 사줄 수 없을 것 같고, 네가 껌을 잘 씹을 수 있을 때, 네가 껌을 잘 뱉어내고 삼키지 않을 수 있을 때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러니까 엄마도 그 껌이 사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되게 사주고 싶고, 엄마도 그 껌 되게 씹어보고 싶어. 엄마도 이 장난감 되게 갖고 싶어. 근데 이 장난감이 너무 비싸대. 그래서 엄마가 엄마도 너무 이거 가지고 노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라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 아이의 불만이 되는 거를 끄집어내 준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그냥 받아줬어요. 너도 그렇지? 엄마도 그래. 근데 엄마가 지금 이거 들어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 그럼 지금은 아니고 너가 껌을 잘 씹고 뱉어낼 수 있을 때 그때 껌을 사서 씹으면 어떨까? 이 장난감을 너무 사고 싶죠. 엄마도 너무 사주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이런 사소한 장난감들 하나 둘 사주다 보면 정말 중요할 때 너가 필요한 거를 사줄 수 없을 수가 있어. 돈이라는 거는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절제해서 쓰고 아껴 쓰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 엄마는 그래서 너가 망나니 아이로 크기보다는 잘 절제할 수 있고 너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자 인생 선배의 역할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 순간에는 그래도 사고 싶어, 그래도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도 너무 먹고 싶어, 엄마도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어떻게 엄마도 지금 사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엄마도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아. 너가 사주고 싶다고 모든 걸 사줄 수 있진 않아 라고 했을 때 아이는 스스로 그래? 그러면 우리 다음에 와서는 이거 꼭 사줄 수 있어 엄마? 그 다음에는 이거 꼭 해줄 수 있어 엄마? 그럼 그때 그렇게 하자. 아니면 우리 용돈 모아서 같이 이거 사러 오자 라고 했을 때 사르릉 녹아요. 정말 한번 꼭 써보세요. 이건 서천석 박사님도 추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세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죠? 엄마도 너무 사고 싶어. 이거 얼마나 좋아 보이니? 엄마도 이거 사서 이거 가지고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지금 사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게 얼마나 비싸고 그다음에 이거를 매번 사주다가는 집에 장난감이 넘쳐나서 어떤 걸 가지고 놀지 모를 것 같아. 다음에 그리고 꼭 하나 더 마음을 공감한 다음에 해결책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스스로 해결책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감정에 되게 충실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사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알려주실 때는 너가 이걸 하고 싶지?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는 해결책도 꼭 말로 알려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데, 여기서도 김사훈 저자님이 하셨던 방법은 그건 거예요. 아, 너 저 게임기 갖고 싶지? 아저씨도 엄청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 방법은 두 가지야. 너가 돈을 모아서 사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사주기를 기다려야 해. 라고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마음을 바꿔놓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나옵니다. 하지만 무조건 여기서 화를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는데, 무조건 화를 내게 해서 분리시켜 놓고 봐라.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화를 내면 화를 내고 나면 늘 후회한다. 그래서 나는 피오르는 화덩어리에 화라는 딱지를 붙여 바라본다. TV를 보세요. 여러분이 TV 안에 있어요. 그걸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화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TV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명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화났어. 인상 팍.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 정말 너무 화가 나. 그걸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어떨까요? 관객들은? 그거를 화나 있는 나를 바라보면 바라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사라진대요. 화라는 딱지를 붙여서 바라본다. 바라보는 순간 화는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마치 맑은 하늘의 구름 한 조각처럼 살포시 물러간다라는 거예요. 화가 정말 났어요. 정말 미치듯이 화가 났어요.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걸까? 왜 저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지?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저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걸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하고 있지? 그만하랬지! 라고 하는 내 모습이 TV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주눅이 들어있고 아이가 무서워하고 화나 울퉁불퉁한 못생긴 내가 저기 TV 안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팔짱 딱 끼고요. 이렇게 멍하니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고 못생긴 얼굴을 하고 있을까? 저 상황에서 꼭 저렇게 화를 내야 했을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화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두 번째로 나온 게 있죠. 지능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지능을 바꿔놓는다. 어떻게 지능을 바꿔놓지? 여기서 실험 결과를 알려주세요. 관찰자 효과라는 것은 내 머리도 순식간에 바꿔놓는데요. 전에는 짧은 기사 하나 쓰기도 힘들었다가 얼굴에 화기가 오르고 골치가 지끈지끈하게 아팠대요. 배도 더부룩해져 소화도 안 되고 그렇게 있다고 멋진 기사가 써지는 것도 아니었대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점점 떨어져가는 것 같았대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까먹어 어색해진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언젠가는 매일 걷던 고향집 전화번호가 돌연 떠오르지도 않았대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으시죠? 벌써 치매가 찾아온 걸까? 그런데 관찰자 효과를 이해하면서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대요. 우선 기사를 쓰는 속도나 독서 속도가 놀랍게도 빨라졌대요. 여러분들 독서 많이 하고 싶으시죠? 빨라졌대요. 아이디어도 불쑥불쑥 잘 떠오르고 선명해졌대요. 특히 내게 전혀 생소했던 양자 물리학 책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대요. 관찰자 입장일 때. 어느 땐 저자들이 책을 써놓은 것보다 저자들의 의도를 더 깊이 파악할 수도 있고 하도 신기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럼 내 영어 실력도 좋아졌을까? 호기심에서 미국의 대학원 입학 자격 시험인 GRE를 다시 응시해 보았대요. GRE는 20년 전 경제부 기자 시절 미국 대학원에 연수를 가기 직전에 딱 한 번 쳐본 게 전부였대요. 관찰자 입장 놓치지 마세요. 관찰자 효과.
나는 시험 성적을 받아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영어 부문에서 전체의 최상위 1%에 든 것이다. 물론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말이다. 신기한 일이 아닌가? 무려 20년간이나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도 영어 학원을 다니지도 않았대요. 그렇다고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알파벳도 몰랐으니까 조기 교육도 아니래요.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내 머리에 어떤 요소를 부린 걸까? 머리를 확 터놓은 걸까?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이 정말 신기한 변화를 저절로 가져오는 걸까? 시각을 전환한다, 시각을 전환한다,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정말 신기한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 시각을 전환한다는 거는 시각을 전환한다. 마음가짐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나를 어떤 사람, 와칭이라는 게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을 제3자로 보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내 마음가짐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강연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어떤 엄마이자 어떤 와이프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어떤 원장이 되어 있을 거야? 나는 어떤 기업가가 되어 있을 거야를 마음가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을 두고 보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런데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에서. 자,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를 가져온다.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를 가져온다.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심리학자 맥퍼스는 악기를 연습하는 중인 어린이 157명을 장기간 추적해 보았대요. 그런데 9개월쯤 후부터 아이들의 실력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참 이상하네. 연습량도 똑같고 다른 조건도 다 비슷한데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 지능에 정말 신기한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는 문득 연습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을 떠올렸대요.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지? 넌 음악을 얼마나 오래 할 거니? 아이들은 크게 3가지로 대답했대요. 첫 번째, 전 1년만 하다 그만둘 거예요. 두 번째,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할 거예요. 세 번째, 전 평생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의 실력을 비교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생 연주할까라는 아이들 수준이 첫 번째 1년만 하고 그만둘 거라는 아이들보다 무려 4배나 더 높았대요. 연습량이 더 많은? 아니요, 그것도 아니래요. 똑같은 기간도 똑같은 시간 동안만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하겠다라는 아이들이 연습량을 확 줄여보면 어떨까? 얘네들 그러면 다른 애들 뭐 1년만 한다는 아이, 고등학교까지 한다는 아이, 걔네들을 그대로 두고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연습 시간을 확 줄인 거예요. 평생 하겠다는 아이들의 설사 일주일에 불과 20분씩만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좋았대요. 그게 뭘까요? 좀 전에 얘기 드린 시각을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지능이 정말 많은 시각의 전환이에요. 자, 보세요. 결론은 자명했대요. 전 1년만 하고 그만둘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자신들의 음악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전 평생 할 거예요 라고 말한 아이들은 난 음악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마음속으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이미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특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능을 변화시켰어요. 마음속으로 난 뭔가가 될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적게 연습해도 마치 훌륭한 음악가가 된 것처럼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내가 뭐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나는 정말 영어가 잘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난 정말 음악은 정말 잘 치는 음악가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리더 있게 끌어들일 거예요.
나는 한평생 누구를 도우면서 살 거예요 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효과가 더 높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에 하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여놓는다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자신을 음악가로 바라보는 아이는 음악을 완전히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즉 음악에 관한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거다. 반면 1년만 연주하다 그만둘 것이라는 아이는 마음의 일부만을 열어놓았다는 것이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난 음악가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적 재능이 무려 4배도 넘게 건축 뛰어오르는 것이다.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된 뒤 내 머리가 돌연 확 트는 느낌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관찰자 효과로 지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찰자. 이분이 관찰자라고 했지만 이미지 메이킹화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관찰자, 그 절제에 성공한 마침 관찰자 입장, 그 다음에 이미지를 상상하라. 다 똑같은 말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세요? 난 음악가야 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음악 재능이 무려 4배나 껑충 뛰어 올랐다잖아요.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재능 차이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재능의 차이로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았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의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여놓았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겠죠. 내 아이들 그리고 저는 지금 중요한 거 딱 2가지예요. 저희 가족, 저희 아이, 그리고 엄마로서의 성장이에요. 그러면 제 아이의 재능은 타고난 재능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재능 5가지. 나는 누가 될 거야 라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아이의 재능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누구가 될 거야 라는 바라보는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재능이 바뀐 거예요.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누구가 될 거야 라는 바라보는 시각으로.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바꿀 수도 있지만 상대방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요. 지능도 물론 바꿨어요. 여러분,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재능의 차이로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았다. 단지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 하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토록 어마어마하게 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누구로 바라볼 것이냐,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아이들 서연아 너는 어떤 아이로 자랄 것이냐, 민서야 너는 어떤 아이로 자랄 것이냐, 우리 신랑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 것이냐, 그거를 바라보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재능의 차이를 이만큼 벌려놓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번째 또 나와요. 몸도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몸도 깜짝 변신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만병의 근원인 뱃살도 바라보면 저절로 쉽게 빠져나갈까? 나는 전에는 호리호리한 체형이었는데도 허리 사이즈는 33인치 이상의 바지를 입었다. 똥배가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이었다.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에 옆모습 비춰보면 참 꼴불견이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을 땐 남몰래 혁대버크를 풀어놨다가 일어설 땐 슬쩍 다시 매곤 했대요. 줄넘기 등 운동을 해도 똥배는 영 빠지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이유는 간단했다. 똥배는 보통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찌는 살이다. 일단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는 지워지지 않는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무의식 뒷부분에 그게 나와요. 무의식에 대한 그래프를 보여줘요.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그래프가 킨슬로 박사가 설명한 그 여기 보이시려나? 안 보이시려나? 여기 보이시죠? 생각의 층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생각의 층이 있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과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무의식은 내 내면에 깔려있는 의식이고 의식은 생각의 층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말로 피어오르는 생각? 말로 표현되는 생각은 의식인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내 내면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책이 바뀌어서 돌이켜보면 간단하다. 무의식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의지만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의지보다 무의식이 불가항력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다. 의지보다 무의식이 나 잘 될까? 나 잘할 수 있을까? 의지는 나 잘해야 돼, 나 잘해야 돼, 나 잘해, 나 성공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게 의지예요. 근데 무의식은 나 이거 나 잘할 거야 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과연 잘 될까? 나 정말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자꾸만 쓸데없는 쓸데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무의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지능이 있고 마음이 어쩌면 머리를 이길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가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심장 10초 동안 뛰지 마 이랬을 때 심장이 10초 동안 뛰지 않나요? 얘는 죽기 때문에 뛰어요. 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머리보다 몸이 더 똑똑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세요. 네, 우선 그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내 배가 출렁거리면 지방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대요. 관찰자 효과를 알고 나서부터 배가 출렁이는 느낌이 들도록 일부러 빨리 걸었대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출렁거리면서 지방질이 다 타고 있어. 지방질이 다 타고 있어. 난 출렁거리면서 지방이 다 타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쯤 걷다 보면 실제로 배가 텅 비는 느낌이 오기 시작한다. 그런 느낌을 갖고 걸으면 기분도 좋고 기분도 더욱 솟아난다. 몸속을 바라본다는 건 참 어려운 거다. 그냥 몸속의 움직임을 느껴본다는 뜻이다. 움직임을 생생히 느낄수록 그만큼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허리가 31인치 이하로 줄었다고 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이까지 읽을 땐 저도 그랬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꼭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꼭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지만이 살이 빠지고 나 이렇게 해야지 몸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나 이렇게 해야지 비키니 입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아니래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생각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마음 그리고 관찰자 다 똑같아요. 관찰자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답이 나옵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랭거 교수는 호텔 청소부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대요. 그들은 하루 평균 호텔방 15개를 부지런히 치워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밤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반짝반짝하게 치우고 능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였대요. 그런데도 그들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온갖 증세를 보였대. 혈압이 너무 높아 걱정해요. 배도 불룩해서 움직이기 어려워요. 도무지 운동할 짬을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 청소부 84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대요. 그들은 대부분 과체중인데다가 배가 불룩 나오고 혈압도 높았대요. 그 교수는 84명 중 절반을 비밀리에 따로 불러서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에 대해서 알려줬대요. 여러분, 운동량은 충분하고도 남아요. 생각해보세요. 15분간 시트를 가는 데만 4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진공청소기를 들고 15분간 청소하면 50칼로리가 더 빠져나가고요. 방 하나를 청소하는데도 땀을 뻘뻘 흘리고 10분간 운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하루에 15개의 방을 치우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랭거 교수는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자세히 설명했대요. 자, 시트 갈기, 진공청소기, 그 다음에 욕조 닦기, 15분, 15분, 15분이라고 했을 때 40칼로리, 50칼로리, 6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라고 알려줬대요. 한 달 후 이 설명을 들은 청소부들의 건강 상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신기하게 볼록 나왔던 배가 쏙 들어가고 삼중턱도 사라졌대요. 혈압도 떨어졌대요. 그들이 따로 운동을 한 건 절대 아니었다. 다만 교수의 설명을 들은 것뿐이었다. 반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소부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몸의 변화를 바라보며 청소를 했다. 체중, 허리둘레, 지방, 혈압이 감소했고요. 무심코 청소했는 사람들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고역이라고 여기면서 청소했다? 피로 독소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청소를 하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칼로리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지방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꿨죠? 칼로리가 빠져나가고 있어? 칼로리가 빠져나가고 있어? 팔뚝이 얇아지고 있어? 뱃살이 들어가고 있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청소할 때 오히려 피로와 독소만 쌓인다라는 거예요. 왓칭 빠지고 있어. 빠지고 있어. 빠지는 모습이 보여. 아, 이렇게 하면 빠지는구나. 청소할 때마다 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실제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 빠져나가고 있어라는 마음가짐, 몸도 변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하는 것이다.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하는 것이다. 청소라는 행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니 몸도 변하는 것이다. 청소는 지겹고 힘든 것이야 라고 바라볼 때 청소가 건강을 오히려 해가 됐지만 청소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난 지금 시트를 갈고 있는 중이야. 또 40kg가 빠져나가겠군. 지금처럼 진공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할 때마다 50칼로리가 빠져나가겠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보니 실제로 살이 빠진 것이다. 살이 빠져나간다고 바라본다고 했지만 살이 빠지고 있어, 살이 빠지고 있어 라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살이 빠지고 있어라고 바라본다라는 거는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마음가짐. 아, 마음가짐에 살이 빠지고 있구나. 살이 빠지고 있구나. 저 진짜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되게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워낙 좋아하는데 매콤한 거 이런 거 되게 맛있잖아요. 매운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해준다고 콩나물국을 새우젓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해서 아이들을 주고 저도 한 8시인가 9시인가 그때쯤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12시쯤이 되니까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시간에는 이미 자야 될 시간이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퉁퉁 붓지 않을까? 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 눈이 되게 잘 붓고 얼굴도 잘 붓고 손발도 되게 잘 붓는 스타일이라 신장도 네 조금 안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짜고 매운 음식은 가능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워낙 그런 음식을 좋아해서 이제 자제하려고 하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이제 김치찌개와 밥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으면서 이거는 나를 건강하게 만들 거야. 이거는 내일 붓지 않게 만들 거야. 이거는 잠에서 다 소화를 시킬 거야. 난 점심에 먹지 못했으니까 저녁에 먹어도 다 소화를 시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먹고 아, 나는 괜찮아질 거야. 내일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요가를 하게 되면 허리도 또 튼튼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다시 살이 이렇게 빠질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먹었어요. 아침에 정말 신기하게 그렇게 잘 붓던 눈과 손발이 붓지 않은 거예요. 그 짜고 매운 거를 먹고 잤는데도 붓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샤워를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책을 읽어주고 보냈는데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좋은 영양분만 들어갈 거야. 나에게 좋은 영양분들만 흡수될 거야 라는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지고 좋은 영양소만 흡수될 거야 라는 그런 상상과 바라봄만으로도 실제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경험은 본인들이 아마 직접 한번 겪어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집안일이 정말 해도 티가 안 나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계적인 요소라든지 로봇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고 있고, 제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순서를 매겨서 오전에는 반드시 이거를 하고 오후에는 반드시 이걸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서 제게 쪼개서 쓰고 있는데, 오전에 청소를 하거나 할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제가 가정부도 아닌데 청소부도 아닌데 너무너무 설거지거리들이 해도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머리카락이다, 장난감이다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 먼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비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먼지가 있으면 재채기가 그렇게 나요. 그래서 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이불을 하나 탁 털면서 내 팔에 있는 이 살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서 배에 힘을 딱 주면서 나는 뱃살이 지금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양치질을 하면서 난 지금 팔 운동을 하고 있어. 그다음에 머리를 감으면서 나는 다리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게 효과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난 이렇게 하면서 다리가 쭉쭉 스트레칭이 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서 팔을 굉장히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거나 과연 맞아?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실험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데이터가. 한번 바뀌고 싶다라면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왕 청소하는 거 기분 좋게 하면서 나 살이 빠지고 있나 봐. 나 기분이 되게 좋아졌나 봐. 오늘은 행복한 하루를 선택했어.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야. 와, 아이들이 왔네? 기쁜 표정으로 왔네? 슬픈 표정 왔네? 뭔가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그 관찰자, 상상을 한다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아이가 들어오고 어떤 모습이 되겠다라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 그림만으로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질도 바꿔놓는데요. 여기 실험에서는 캐나다 맥길 대학의 생물학자인 그레드 교수는 여러 개의 화분에 보리씨앗을 20개씩 심어두었대요. 그리고 물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세 사람을 각기 물병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30분간 두 손을 잡고 있으라고 했대요. 물병 1에는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가 잡고 있었고, 2는 정신은 혼란한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고, 3은 정신병 환자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잡고 있었고, 4는 아무도 잡지 않고 있었대요. 결과는 물을 좋아하는 자연주의자가 잡고 있는 가장 많이 자랐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병 환자이지만 물을 좋아하는 사람, 세 번째 실험자가 제일 두 번째로 많이 자랐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안 잡고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적게 자랐대요. 그리고 정신이 혼란한 정신병 환자가 잡고 있었던 사람, 물을 좋아하지도 않았죠? 그런 사람이 잡고 있던 두 번째 화분이 가장 적게 자랐다는 거예요. 물이 귀신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물에 대한 호감도와 보리의 키가 거짓말처럼 정비례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보리를 잡고 있는데 키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인체는 70%가 물이다.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사랑, 그리고 뭐냐면은 일본의 IHM 종합연구소의 소장인 그는 한쪽 유리병에 물을 담아놓고 사랑, 감사라는 등의 단어를, 다른 병에는 증오와 악마라는 단어를 써붙였대요. 그 실험 결과가 엄청나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게 사랑이고요. 이거는 증오, 악마라는 거예요. 물 입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실험 결과에서 악마와 딱지를 붙였던 물의 결정체는 정말 너무 사악한 괴물 같죠. 이렇게 됐고요. 사랑, 감사라고 표현한 거는 이런 예쁜 입자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실험에서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험 결과. 여기 보이시고 여기 병 보이시죠? 감사, 사랑을 딱지를 붙인 밥은 누런 누럭으로 변했고, 증오와 망할 놈 딱지를 붙인 밥은 검게 썩어 악취를 품켰다는 거예요. 물질도, 사람의 마음이 물질도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릴 때 실험 해보셨지 않아요? 저는 해봤는데 아이들하고 병에다가 양파 2개 심어놓고 너 매일같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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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양파병과, 그 다음에 너 미워 미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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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는 병은 얘는 금방 좀, 얘는 쑥쑥쑥쑥 자라나요. 근데도 믿기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라난다면 그걸 안 믿을 이유도 없잖아요. 꼭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맞다라고 한다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방법이 더 낫잖아요. 나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어. 얘는 너무 귀한 존재야. 너는 분명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을 자라날 거야. 라는 것을 마음가짐으로 생각하고 마음가짐으로 바라보고, 그걸 제3자의 눈으로 아, 나는 저렇게 될 거지. 저 아이는 저렇게 될 거지. 저 아이는 저런 식으로 자라날 거지. 그렇게 바라보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가짐만 조금만 바뀌어서 바뀔 수 있다면 해보지 않을까요?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뀌실 수 있어요. 반드시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떤 식으로 커나갈 거야. 왜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까? 그래서 두 번째는 왜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까? 그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속마음을 귀신처럼 쏙쏙들이 읽어낸다. 그리고 그 속마음이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 몸이건 물건이건 밥이건 쇠붙이건 가릴 거 없다라는 말이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만물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몸을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게 되면 밀입자가 나온대요. 밥을 쪼개서 더 이상 쪼개고 없을 때 역시 밀입자라는 게 나온대요. 그럼 생각을 실은 뇌파로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면 그건 역시도 밀입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안 보이는 것이든 만물은 죄다 밀입자라는 채소 구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저도 양자 물리학자라 물리 이쪽은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쪼개서 밀입자가 된다는 건 이해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공기, 다양한 전파 이런 것들도 쪼개면 밀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주가 몽땅 흙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밀입자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흙먼지인 셈이다. 그럼 이 흙먼지, 즉 밀입자의 정체는 뭘까? 온 우주는 흙먼지다. 그럼 이 작은 밀입자라는 건 과연 뭘까? 그 밀입자의 정체가 뭐길래 사람의 마음을 그처럼 척척 알아내는 것일까? 밀입자를 알아내기 위한 이런 상상을 해봤대요. 먼저 밀입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 야구공만하게 확대시킨다. 그런 다음 자동 발사기에 장전시킨 뒤 하나씩 발사한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걸 했는데요. 중간의 벽에는 두 군데의 슬릿,
가늘고 긴 틈, 슬리를 뚫려 있다. 당신은 거기를 향해 미립자를 발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작은 구멍에다가 여기다 빛을 발사시키면 여기 또 작은 세로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발사시키고 여기도 통과를 시키면 이 미립자는 그냥 점으로 여기 종이에다가 점점 찍힌다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런데 그 결과는 점점 찍힌대요. 뭐 이래 하나도 신기하지 않잖아. 뻥 뚫린 구멍을 통해 야구공을 던지는 것과 뭐가 달라. 하지만 기절초봉할 만한 일이 발생을 한대요. 잠시 밖에 나갔다 돌아온 당신은 소스라치게 놀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라보지 않으면 미립자는 물결처럼 통과하여 벽면에 물결 자국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자 물리학자 쪽에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치면 나오시는데요. 사람이 바라볼 때 이렇게 그냥 이쪽에서 빛을 통과시키면 미립자를 통과시키면 이렇게 공처럼 하나로 표시가 된대요. 그런데 사람이 바라보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물결 파동 치시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통과를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서 가게 되면 여기로 나오게 되고 이 파동들과 부딪히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파도가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 바라보지 않으면 이 물결들은 잠시만요. 네, 이 미립자는 물결처럼 통과하여 벽면을 물결 자국을 나눈다. 아니 이런 귀신 고칼로릇이 다 있나? 벽면에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 자국이 다 있네? 당신이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자동으로 발사된 미립자들은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로 돌변해 두 슬릿을 통과한 것이다. 따라서 슬릿 뒤의 벽면에는 알갱이 자국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물결들이 서로 간섭하면서 만들어낸 자국을 남는다. 토끼 눈을 한 당신은 기가 막힐 뿐이다. 미립자들이 귀신에게 홀렸나?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미립자가 직선으로 날아가 알갱이 자국을 남기고 바라보지 않으면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물결 자국 남긴다니. 정말 이거는 무슨 요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아,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미립자가 내 생각을 읽고 골체 알갱이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처럼 미립자는 당신의 속마음을 기시처럼 읽어낸다라는 거야.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되게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 눈으로 확인을 한 게 아니고 연구 결과에서 여러 1998년 실시한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구글에서 찾아보면 나온대요.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 세계의 이 실험을 인류 과학 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대요. 정말 기막힌 요술 같죠. 온 세상이 당신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추다니. 내가 정말 인생을 만들고 있구나.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이 실험을 저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는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명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여러 번의 실험을 해봤는데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한편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보려고 하지는 않으세요? 상대방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 사람이 다르게 인지를 해요. 너는 그렇게 들었어?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그렇게 봤어?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들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이미지만 보여요. 아이들이 막 한 20분 동안 갑자기 내가 왜 웃냐면요. 어제 이제 신랑하고 나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민서가 자기가 이게 여기가 뭐에 물려서 너무 아프대요. 간지러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되게 수다쟁이거든요. 정말 너 정말 쉴 새 없이 수다를 떤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우리는 다른 주제거리로 이제 첫째랑 신랑이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서는 계속 우리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너무 가려워서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셋 다 빵 터졌는 거예요. 왜 빵 터졌냐면 아무도 쳐다보고 들어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세계에 빠져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들었죠. 그래, 너가 여기가 아프구나. 듣고 싶은 말만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고 똑같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을 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들만 들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는 그냥 충실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의견을 표현하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지.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신랑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가서 꼭 안아줬거든요. 그랬더니 민망해서 그러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예뻤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저도 이 실험은 솔직히 막 공감이 가거나 이해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창조해내는지 한눈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세요. 내가 바라볼 때마다 만물이 변화하는 건 신이 부리는 요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님께서.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결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결 모습을 나타나는 형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대요. 이것이 만물을 창조하는 우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다. 다시 말해 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우주에 존재하다가 내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돌연 눈에 보이는 현실로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술, 가스트릭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에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신의 마음. 신이 부리는 요술이라고 부르고 미립자들이 가득한 우주 공간에 신의 마음이라고 일컫는다. 또 하나의 실험이 나와요. 이거를 들으면 너 이거 정말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의 입천장에, 이거는 누구의 실험이었냐면 독일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하이젠베르크도 미립자를 무한한 가능성의 알갱이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험이 하나가 나는데요. 당신의 입천장에 세포 몇 개를 떼어내서 실험관에 넣었대요. 그리고 당신의 몸과 시험관에 각각 피부 반응 감지기 있잖아요. 그거를 부착한 다음에 당신은 가만히 있고 입천장에 붙어있는 이 세포들을 떼어낸 거를 시험관만 옆건물로 옮겼대요. 옆건물 옮겨놓고 심심해진 당신은 비디오를 틀어본대요. 맑은 날 구름이 뭉게뭉게 떠있는 비디오군,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군 했는데 세상에나 당신의 몸에서 떼어냈던 세포들 있죠. 옆건물에 있던 세포, 그쪽에도 똑같이 평온이라는 반응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당신의 입천장 세포들과 연결된 피부 반응을 감지기를 살펴보니 놀랍게도 당신이 평온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평온이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세포들도 평온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나타났대요. 이번엔 공포 비디오를 틀어주니까 그 공포라는 반응이 이젠 옆건물이 아니라 20km 멀리 떨어진 곳에 세포를 갖다 놨대. 여기 떼서 세포를 자 멀리, 너 멀리 가봐. 그럼 멀리 있으면 안 될 거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너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포 영화를 봤는데 20km가 떨어진 저쪽에서도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뇌도 없는 세포들이 어떻게 분리된 세포 주인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걸까? 정말 신기하죠. 저도 너무 이건 신기해요. 과학자들은 좀 더 극단적인 방법을 써보았대요. 세포를 떼낸 지 무려 닷새나 지나고 이제 시간도 지났어요. 자그마치 80km나 떨어진 다른 도시에 세포를 옮겨놓고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시간도 닷새가 지났어요. 공간도 아주 멀리 떨어졌어요. 주인과 여전히 인연을 끊겼어요. 그런데 당신의 입천장 세포들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컴퓨터처럼 정확히 읽고 똑같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도 정말 너무 신기한데 근데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러시아 과학자들은 조금 잔인하지만 이런 실험들도 해봤대요. 어미 토끼를 새끼들과 떼어놓고 두뇌 전극을 삽입했대요. 그리고 새끼들이 잠수함을 태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북대서양 심해로 데려가서 한 마리씩 처형을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새끼들이 처형되는 바로 그 순간 어미 토끼 뇌파가 크게 치솟았대요.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는 수천 킬로미터 밖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미 토끼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대요. 이영 말리 떨어진 자식에게 어디 아픈 데라도 생기면 부모도 뭔가 편치 않은 구석이 생기지 않는가. 따라서 만일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가 있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담긴 미립자가 그 미립자 에너지는 즉시 목적지에 도달한다. 자식이 설사 달나라에 가 있다 하더라도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에너지는 전달된다는 거예요. 비록 자식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이다.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타키스 교수가 32년간 12,000명을 추적해봤대요. 이건 조금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친한 친구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다 높아졌대요. 친구가 뚱뚱하면 나도 뚱뚱해질 가능성이 높대요. 뚱뚱한 친구와. 근데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3배나 더 높다라는 거고요. 내 주변에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라면 그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3배나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뚱뚱한 친구가 나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사느냐는 아무 상관없대요. 지구 정반대편인 브라질에 살든 태계의 저 끝 토성에 올라가서 살든 내가 그 친구의 모습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떠올려 바라볼수록 나도 모르게 몸은 점점 뚱뚱해진다. 내가 끌어당겨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가 내 몸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립자들이 이처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로의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양자 물리학에서는 비국지성이라고 부른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을 멀리서 일어나는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처럼 불가사리한 미립자들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저마다 특유의 지능을 갖고 있다. 단지 얼마나 많은 미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여 어떤 물질을 이루냐에 따라 지능의 특성만 각기 다를 뿐이다. 결과적으로 그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자주 떠오르는 이미지,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해 간다.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해 간다.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화해 간다. 그래서 김세희 작가님이 보물 지도를 그리면서 저는 이제 그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서는 이제 이렇게 적으라고 100일 동안 적으라고 되어 있었는데 김세희 작가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저는 적지 않고 보물 지도를 그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물 지도에서는 자기를 중심에 활짝 웃고 있는 걸 놓고 나머지는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왜 이미지를 붙였을까? 그거를 자꾸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원하는 게 더 간절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책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느끼는 거는 뭐냐면 한 발짝 빨리 다가가는 것이 이미지로 보는 거예요. 나의 무의 생각을 무의식에 있는 그거를 계속 집어넣는 거지. 이미지로. 우리가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어떠한 몸매,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롤 모델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멋지게 강단에 서서 부모를, 엄마를 돕는 어떤 강연자가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청중들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그걸 상상하며 강연자가 되어 있는 모습.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열정적으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PT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과 신랑 다리에 다리 베개를 하고 누워서 책을 이렇게 보고 아이들은 앞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뒹굴뒹굴 하거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거를 사람은 진짜 금방 까먹어요. 내가 이걸 원했었지 라고 한다면 그런 이미지를 빨리 찾으셔야 되세요. 빨리 찾고 그거를 다 붙이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보세요. 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5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꼭 이미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 얼굴이 내 얼굴, 내가 활짝 웃고 있는 그런 얼굴도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주시면 더 좋으세요. 그렇게 바꿔 놓으시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계획을 짜시는 거죠. 여행도 가시기 전에 나는 어디를 돌 거고 어떻게 할 거고 그 로드맵을 싹 그리고 나서 이미지화 시키고 나면 나 여기서 이렇게 할 걸 했는데 너무 좋다. 그게 약간의 학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여행을 가서 우리는 여기를 갈 거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고 이런 호텔에 머물 거고 우리 뭘 하고 놀 거야 라고 했을 때 엄마 나 이거 책에서 이거 봤었어, 엄마 나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이러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그게 더 좋은 추억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해간다.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대로 변해간다. 우리는 자주 바라보는 이미지대로 변해간다. 잊지 마시고 원하시는 미래의 모습, 가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거를 이미지로 캡처를 하셔가지고요. 프린트 해놓으세요. 나 가고 싶은 곳 이렇게, 나 되고 싶은 거 이렇게,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해서 매일매일 보세요. 난 여기 꼭 가고 말 거예요. 난 여기 꼭 갈 거예요. 난 여기 꼭 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간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의 몸뚱이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도 여기 나와 있어요. 큰 강당에 1000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각기 밀봉된 봉투 하나씩을 나눠준다. 봉투 500개엔 인공 감미료, 나머지 500개에는 천연 비타민 C가 들어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제 각 봉투를 각각의 가슴에 대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했대요. 그리고 참석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른대요. 그런 다음 간단한 방법으로 참석자 전원의 근력을 실험을 해보았대요. 이를테면 2명씩 짝을 지어 팔에 힘을 실험하도록 한 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시험 결과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500명은 전보다 힘이 세졌고 나머지 500명은 힘이 약해졌대요. 여러분 각자 봉투를 뜯어보세요. 힘이 강해진 사람들의 봉투를 뜯어보니 한결같이 천연 비타민 C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두뇌는 밀봉된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깜깜하다. 하지만 뇌세포도 눈도 없는 정말 뇌세포도 눈도 없는 몸뚱이는 어떤 봉투 속에 몸에 이로운 비타민이 들어있는지 용케도 알아맞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킨슨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몸은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정신의학자인 호킨슨 박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할 때 종종 이런 시연을 한대요. 내 몸이 두뇌보다 더 똑똑하다. 심장아 10초만 멈춰볼래? 심장은 당신의 생각대로 멈추지 않는다. 만일 심장이 당신의 생각대로 멈춰버린다면 당신은 죽는다. 이처럼 심장은 두뇌보다 더 똑똑한 지능으로 갖고 움직인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미립자들로 만들어져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단지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를 뿐이다. 우리는 인간의 오감보다 더 섬세한 차원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깜깜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배우의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플랑크는 이렇게 말했죠.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배우의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 고도의 지능을 가진 배우의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미립자는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읽는 거지? 그리고 그 뒷부분에 가서요. 깊이 바라보는 법, 어떻게 깊이 바라봐야 되지? 의지보다 강한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나를 바꿔놓는 요술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늦어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드리고요. 네, 내일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와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믿기지 않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내 눈으로 보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겪어보지 않았고, 나는 나인데 나밖에, 눈에 보이는 거 나밖에 없잖아요. 나를 어떻게 나에서 분리시켜서 보라는 거지?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관찰을 하라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제가 TV를 보고 제가 모니터를 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정말 화났을 때 화난 모습, 그 주변에서 어떻게 관객들은 보여지는지 그것들을 계속 상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바뀌고,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돈이 들거나 힘든 일이 아니에요.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거예요. 바뀝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좋게 바뀐다는 건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바꾼 거를 이미지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미지하고 상상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제3자로 와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지하고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 어떻게 될 거야 라를 상상하고, 그 상상한 것을 이미지화하면 내가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약간 양자물리학, 김미경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양자물리학 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물리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강연하고 물리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그거를 공부를 하셨다 그랬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하고 나니까 물리학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물리학 책들을 조금 더 찾아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공부가 재밌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공부라는 게 깨달을 때까지 하는 게 공부라는 거구나. 이 책을 한 권의, 저 목표 중에 하나도 한 권의 책도 꼭꼭 씹어서 내 것을 만들자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뭔가가 생겨요. 그래서 계속 찾아보게 되면서 내가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좋은 내용들 많이 전해드리고 행복한 육아 하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행복하셔야 되십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돕는 1인 컨설턴트가 될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